거고요. 예, 쉬는 시간 없이 쭉 달리셨는데 제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저희 희년 함께해서 만든 희년은행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따가 이제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 방금 두의 발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희년은행 경험에 많이 좀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가, 하나의 사례가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구나. 교회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하구나. 이런 경험이 가능하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 줄기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희년은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희년은행은 어떤 특정 교회에서 만든 활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 있었던 희년함께라는 단체가 교회의 요청으로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저희 희년은행이 이제 한 9년 정도 됐는데 희년은행이 교회랑도 친하게 지내고 사회적 경제랑 또 친하게 지내면서 생기는 접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경험들,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9년 동안 활동하면서 교회랑 사회적 경제랑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한 두어 가지 정도 좀 제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한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게 아직까지 이런 주제로 저희가 뭐 제안을 정리한다거나 어떤 방향을 설계한 적은 없었는데 저도 발제 준비하면서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희년은행은 5단체가 있습니다. 희년함께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5단체인데 희년함께는 한 40년 정도 역사가 됐어요. 기독교 안에서 희년함께는 기독교인들이 부동산 이슈, 토지 정의를 부르짖어야 된다. 희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제도 안에 50년이 되면 토지를 모두 원주인에게 반환하자. 이런 이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라도 토지 정의를 외치자라고 하는 활동을 40년 넘게 하다가 희년은행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희는 토지정의 운동만 계속해 왔는데 2015년부터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랑 청년들이 부채 문제 때문에 너무 신음하니까 청년들 부채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이슈 파이팅도 하고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던 중에 춘천의 어떤 작은 교회, 이 정도 모여있는 규모의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너네가 하고 있는 부채 탕감 운동,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소개해달라고 저희를 초청했어요. 저희가 이제 활동 소개를 마치고 나서 간담회 시간에 그 교회에 있는 한 청년이 용기를 내가지고 교인들한테 자기 어려움, 자기 고충을 털어놨어요. 나도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다 놀라십니다.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서로 계속 매주 만나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어려움 겪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네. 그래서 저희가 떠나고 나서 교회에서 매주 회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논의를 거듭하다가 우리가 공동의 기금을 한번 모아서 이 청년에게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무이자로 대출해서 이 청년이 갚을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중간에 희년함께가 좀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에 처음으로 이 춘천의 한 작은 교회에서 제안해 주신 거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우리도 해외에 있는 여러 협동조합형 은행처럼 공동의 금고를 한번 회원들끼리 모아서 그 금고에 쌓인 기금을 가지고 청년들 무이자 전환대출도 하고 주거보증금 지원도 해주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2016년에 저희가 시작하게 됐고 그때 저희가 교회에서 제안받았고 참고하기로는 스웨덴에 있는 야크라고 하는 금융협동조합 모델을 참고를 했어요. 무이자 저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무이자로 대출하고
의무저축을 하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희년은행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희년은행은 배경은 교회의 배경. 지금도 역시나 교회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교인들이고 교회가 단체로 저희 희년은행에 조합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 구성원, 그리고 커뮤니티는 다 교회인데 내용, 그리고 형태는 협동조합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참고했던 모델도 스웨덴의 야크라고 하는 사회적경제의 한 모델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원리가 사회적경제의 그것을 많이 좀 따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 조합원은 한 680명 정도, 이제 기금은 한 8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누적 대출금은 한 1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재무 상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행도 이 부채 문제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재무 상담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희년은행에 모인 기금으로 청년들에게 고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공동체 주택을 짓는다거나 또 교회 단위에서 어떤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거를 겪게 되는지 교회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들으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희년 이야기를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의 그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원리는 희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리셋이 되는 구조, 부채도 다 탕감하고 부동산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시키는 그런 공동체 선순환 모델이고 교회 또 기독교 안에는 무이자 정신이 있죠.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게 이제 이 성경적인 가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회적 경제 가치와 만나고 있다. 아까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저희 이제 아주 중요한 축은 교회와 커뮤니티 간의 연대거든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희랑 연결되고 또 교회의 기금이 저희랑 연결되고 또 교회 간 네트워크가 저희랑 이제 협업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 원리하고도 잘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나 사회적 경제나 같은 원리, 같은 기반 그리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냐 그리고 그 사이에 희년은행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봐서 정리를 하자면 교회나 교회 구성원이 희년은행에 무이자 이제 저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금 한 8억 정도 되는 기금이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에게도 지원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청년들도 얼마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희년은행이 허브 역할을 해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희년은행에 저축하면 그 기금이 여러 형태로 또 여러 대상에게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희년은행을 통해서 금융복지 상담이든 재무관리 시스템이든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여타의 활동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희년은행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 연계도 가능하구나. 저희가 이런 재무관리, 재무 상담, 부채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여러 사회적 경제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랑 연합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2달 동안.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두 가지 이제 그 연간 워크숍 내지는 포럼을 계속 여러 단체들이랑 연합해서 하는데 하나는 교회 버전의 기금 사역을 하는 교회들 사례를 발표하는 워크숍 이제 5월달에 열게 됐는데 이거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시민단체 영역에서 희년은행과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런 포럼도 열고 나중에 이제 가면 이게 다 섞이겠죠. 교회의 기금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적 경제, 공제나 여러 가지 공동체 은행 모델들이 좀 이렇게 같이 융합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길이 머지않아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요. 또 이제 작년에 파주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저희 희년은행을 불러주셨어요.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 그리고 종교성을 띤 어떤 그룹과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게 약간 좀 조심스럽잖아요. 약간 포교 활동 그리고 선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저희 희년은행을 불러주셔서 너네 활동 한번 소개해주고 우리 파주시에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별로 이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설계를 해보자 했는데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런 활동도 하네. 우리 파주에 있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우리랑 협력할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좀 아이디어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접점도 생기고 또 교회에서 요새 공동체 주택 이제 서울의 남가자동에 있는 공동체 주택인데요. 이 교회는 이런 공동체 한 10가구 정도 되는 공동체 주택을 세 채 지었거든요. 그래서 희년은행에서 이 공동체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무이자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회적 주택의 단위 중에 잘 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베이스가 된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실천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꼭지도 분명히 있고 이런 곳들과 희년은행과 또 다른 사회주택 협의체들이 같이 좀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역 노숙인들을 돕는 단체에서 저희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임대주택 이주하는 데 보증금 지원 대출하고 희년함께 차원에서 특별 모금을 해서 이사비나 정착기금 이것도 이제 노숙인 대안사회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서울역 노숙인을 지원하는 센터랑 희년함께랑 같이 연대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3월 그리고 올 6월에 노원에 있는 지역자랑센터에서 희년은행에서 재무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유입하니까 4주 과정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협업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최근에 봤던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과 저희 희년은행 활동이랑 같이 좀 접목을 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제안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른 여러 단위의 조직들이 어떤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다. 한 지역에 있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잘 정리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만나면 교회든 사회적 경제든 마을 공동체든 협력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서로 이제 오래가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 부채 문제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교회랑 또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고요. 뭐 형태는 다양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를 제시를 하는데 학습하는 거, 또 액션을 취하는 거, 그야말로 이제 좀 넓은 단위에서 임팩트 네트워크를 뿌리는 것까지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 임팩트 네트워크를 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의도가 있어야 된다. 촉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촉진하는 그룹에서 그 단위별로 신뢰관계가 잘 구축되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연거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희년의 활동을 반추해 봤을 때 희년함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희년함께라는 단체가 교회랑도 소통하고 사회적 경제랑도 잘 소통하고 서로 신뢰관계를 잘 맺어줄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특수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넘게 계속 꾸준히 일관되게 기독교인들의 사회문제 참여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그 이제 과정이 교회, 희년함께랑 가까운 교회들 그리고 희년함께랑 연대했던 사회적 경제 그룹과 잘 좀 이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전한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활동하다 보면 왜 사회적이라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표현도 교회 분들은 생소하게 여기세요. 조합원? 협동조합 왜 교회에서 협동조합을 해야 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오해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 언어 하나 때문에 조금 마음에 짐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나 문화가 이질적인데 그걸 어떻게 좀 조화롭게 잘 섞어서 신뢰 기반을 쌓을 건지 이것도 과제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기반이 교회 안에서 물론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적 교회나 공동신학 뭐 이제 다양하게 이런 노력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 공론화나 내면화나 구체화된 사례 그 신학적인 담론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잘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례들 그리고 새로운 만남들, 임팩트 네트워크가 잘 조성되는 거에 첫걸음이지 않을까 이런 세미나도 사실 저는 처음 겪어보거든요. 이런 기획을.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뭐 다양한 사례들, 신현은행이랑 소문이 있는 집이랑 협력하는 거,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또 마을 공동체 단위의 사업들에 교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참여한다거나 또 지역자활센터나 어떤 교회의 사회봉사부가 같이 좀 연대를 한다. 이런 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제는 정리하겠습니다.